충북 정치를 대변할 만한, 양당 정치를 대변할 만한 두 분이신데요. 우리 김영환 지사 참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 이제 그만하시라. 우선 사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정치 영역보다는 법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임기 4년 내내 도청 마당이 멀쩡했던 적이 있는가? 아하. 소식 가십거리나 논의되는 것은 사실 안 좋은 거. 사실 4년 동안 뭐 도청 그 정원만 갖고 하겠습니까? 이른바 쉴드 쳐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극한의 대결, 극한의 분열. 윤석열 정부 마냥 그냥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 아니냐.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라는 얘기 굉장히들 많이 하셨잖아요. 당사자 말을 다 못하겠네. 예.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는 후보를 올리지 않는, 공천에서 좀 배제하는. 그렇다면 김영환 도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법 리스크에 지금 당면한 분들이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추석 민심을 되돌아보고 내년 지방선거를 미리 분석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소중하고 반가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충북 정치를 대변할 만한, 양당 정치를 대변할 만한 두 분이신데요. 토크는 끝장내겠다. 끝장 토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짱섭 전 위원장. 토크는 서슴없이 한 방에 준비되어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서승우 전 도당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곱씹어보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 어땠나? 입니다. 추석 민심은 항상 밥상머리가 붙어서요. 밥상머리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그런 모양인데 많이 현장에서 민심 얘기 들으셨을 줄 압니다. 추석 민심 들어보니 이렇더라. 가장 소개할 만한 대표적 말씀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이 위원장님. 저는 우리 서승우 위원장이 도지사로 나올 건지 시장으로 나올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 사회자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얘기하고 이장섭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온다는데 당선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야, 이거 참 묘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직 결정 안 하셨잖아요. 아니 뭐 지금 저희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뭐 우리 내부에서 누가 뭐를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중앙에서 뭐 지방선거 기획단도 만들어졌고 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그 혁신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조만간 이제 공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논할 거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누가 한다라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위원장님께 물어봤을 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뭐 제가 이제 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발 초기고 해서 우리 충북 내지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여당 정치인들에게 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뭐 저희 민주당이 많이 석권을 할 거다, 이길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짱섭 위원장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나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래 그렇게 하고 사실은 또 이게 이제 내란의 어떤 정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쯤 되면 이제 다 정리가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하는 선거여서 아무래도 뭐 여당이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이 지역 정치 평론가들이죠. 골목 평론가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내란이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예. 딱 1년인데 아마 중간평가성도 강할 거예요. 저는 추석 때 많이 들었던 거, 제가 정당인 정치인으로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저도 예. 공감하지만 피로와 염려 그리고 상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도민과 특히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정쟁 중심의 정치 행태로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든지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사퇴를 강요한다든지 예. 뭐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결국은 정치가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주민들이 이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정치인들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라는 예. 거꾸로 된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생활, 국가의 미래를 정치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정쟁을 통해서 정치가 그걸 발목 잡고 있다는 똑바로 하라는 질책이 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앞으로 두 분께서 지역 정치에 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석 민심 얘기를 좀 잠깐 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추석 민심이 현재 민심이고 현재 민심이 내년 지선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추석 밥상에 저 주민들께서 이렇게 법 얘기 많이 하는 추석은 또 없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오송 참사 국정조사 있었죠. 김영환 도지사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지금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아주 피로함을 느끼시고 하던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참 사실 중앙 정치는 뭐 늘 이제 이게 정략적으로 어떤 싸우는 구조가 예. 또 있어야 또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런데 네. 지방 정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김영환 지사 참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 정말 오죽하면 저도 뭐 이렇게 막말하는 정치인 아닌 정도로는 지역에서 평가받고 있는데 예. 이제 그만하시라. 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뭘 정책을 좀 잘못해서 일시적으로 도민들한테 뭐 인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뭐 그 비리 뭐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예. 이게 도지사가 무슨 조경회사 사장도 아니고 맨날 도청 정원만 뜯었다 고쳤다 이게 임기 4년 내내 도청 마당이 멀쩡했던 적이 있는가? 아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카페 만들고 좋습니다. 그런 거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어. 도민의 그 정말 안락한 삶 그리고 충청북도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예. 인기 영합적인 거 하고 자신의 어떤 뭐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아하. 급기야는 이런 게 터져 나오고 아하. 그래도 많은 도민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오송 참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도지사로서 법적인 책임이든 뭐든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탓이다 라고는 해야 되는 거죠. 아하. 뭐 기소할 테면 해봐라. 아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아연실성이 저 사람이 이게 도지사가 맞는가, 도의 수장으로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최근에 뭐 이게 돈봉투 문제 예. 정말 큰 액수도 아니고 이게 좀 너무 부끄럽죠. 아하. 예. 하여튼 뭐 제가 미온털이 바뀌어서 그분이 제 눈엔 미온털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도저히 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난 4년간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 느낌에도요. 아마 방송에서 이장섭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워딩 중에서 해도 너무한다. 이제 좀 그만하셔라. 뻔뻔하다. 야, 이런 워딩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느낌인데 아마도 많은 도민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오송 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일었던 어떤 금품 수저 관련된 수사 상황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일단 지역사회에서 그런 게 발생됐고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당인이지만 좀 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정치 영역보다는 법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수사 중인 거고 예. 미리 예단을 해서 뭐다 아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과도하게 간다면은 정치적인 또 그 정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조사를 하는 거고 진상규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놓는 거지 누구를 처벌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명백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저도 봤지만 정치공소와 책임공방으로만 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정조사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정책 대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단지 국정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 위증이다. 너 말 잘못했다. 그렇죠.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아하. 정쟁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사실은 뭐 그 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예. 어쨌든 정황 증거가 있다 그러고 논의가 되지만 이제는 그걸 갖고 계속 얘기할 것보다는 법적으로 그 경찰이 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영역이 다르다. 경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의 영역은 수사의 영역은 거기에다 맡겨놓고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은 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아하. 또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방송 녹화를 기준으로 어제 날짜에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 혐의는 전면 이제 부인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계시긴 예,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도정이라는 게 사실은 예. 뭐 우리 이장섭 위원장님도 정무부지사 하셨지만 예.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거든요. 아하, 예, 예. 그 도정이라는 것이 많은 그 이루어졌는데 소식 가십거리나 논의되는 것은 사실 안 좋은 거 어떤 특정 부분 사실 4년 동안 뭐 도청 그 정원만 갖고 했겠습니까? 그죠? 르네상스나 복지제도에서는 바퍼라든지 후불제라든지 예, 그 생산성 일선할 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같은 경우도 물론 기반이 있어서 그렇지만 많은 투자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성과들이 있는데 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건 도민들이 조금 더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지켜봐 주실 거고 아하. 결국은 뭐 그 성과는 1년 후에 그죠? 1년이 아니죠. 이제 6월 3일 날 7, 8개월 남짓. 7, 8개월 그때 남습니다. 이제 예. 주민들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거다. 평가하실 겁니다. 법의 영역은 별도로 좀 우리 보자. 이제 이러는. 사승 위원장님께서 이른바 쉴드 쳐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뭐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거는 이제 같은 당에서 자당의 도지사를 그 정도 쉴드 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우리 김영환 지사가 뭐 다음번에 후보가 되거나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도민의 여론을 보면 예, 여론상 이런 현재는. 경우에 이제 예.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요. 이게 수사 사법의 영역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하.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질타. 또 도민들이 뽑아낸 도지사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자괴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에 벗어나더라도. 그래서 뭐 애쓰시는 거는 뭐 알겠어요. 우리 서승 위원장님이 뭐 쉴드 치느라고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안 그러셔도 된다. 이 부분은 도민들이 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좀 같이 화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네. 또 우리의 또 뭐 책무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 말씀 짧게 예, 듣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켜봐 주십시오. 어차피 본인이 또 아니라 그러고 일부가 뭐 어떻게 저는 뭐 예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경찰에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요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잘 보신다는 전언이 있거든요. 서 위원장님 그 정도면 잘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저 같기도 정도 하고. 훌륭히 하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선거하면 지난해 총선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청주 지역 역사상 최초라고 그래요. 4개 선거군 모두 초선이 당선된 일.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바람이 불어서 신선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글쎄 국회의원이 초선 중앙 정치에서는 힘이 너무 없던데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초선 겪으셨잖아요. 이 의원님 제가 이제 어떻게 당사적 격이긴 평가하십니까? 한데요. 예.
그래도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충북의 세대 교체가 늦었다. 예. 그래서 밀려서 한꺼번에 밀린 숙제를 하다 보니까 다 초선이 돼버렸다. 예. 이런 문제죠.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 막내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뭔가 어느 날 보니까 야, 좀 문제가 있네 이거. 이런 생각. 선배들이 왜 그래서 선배 정치인들한테 왜 후배들 안 키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개편이 돼서 저도 막내마저도 이제 원해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 세대 교체가 원활히 되면 서울 지역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40대 뭐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 정치인 중에서도 뭐 제가 알고 있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47에 이제 초선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3선 지나고 나도 50대 중반 일하기 좋죠. 그렇죠. 이게 어떤 그 장관도 하기에 좋고 이런데 이 세대 교체가 늦으면은 늦을수록 저도 50대 후반에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 됐고 뭐 이랬기 때문에 세대 교체의 문제다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초선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없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제 세대 교체하기가 좋은 적기였다. 지금의 정치 문화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주요 당직, 핵심 당직들이 이렇게 뭐 당의 어떤 정책이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했었죠. 총재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당원 주권 내지는 국민 주권 시대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초선이든 뭐 다선이든 당의 핵심 어떤 권력이든 이런 것들이 관계없고 오직 그 국민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수가 높다고 어떤 정책적 영향력이 큰 게 아니라 문화가 바뀌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여야 대표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인 냄새가 좀 나죠. 이게 신인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의 반영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뭐 청주의 초선 4분 의원들이 활동하시는 게 그러면 다선 의원이신 뭐 또 이제 시군 지역에 있는 있으시죠.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모자라냐. 뭐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뛰고. 그러시군요. 정치 문화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선과 다선의 어떤 역할 이런 측면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완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자연스럽고 시기적으로 괜찮은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농담처럼 좀 여쭤보면 이정섭 위원장님께서 이제 초선 지냈고 재선을 못 가셨기 때문에 새바람은 좋지만 아쉽다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괜찮다.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있으시고 정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유의 일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인구의 반이 있고 청주 지역에서 4명이 다 초선 의원이었다는 거. 이제까지 보면은 뭐 예전에는 변재일 의원님도 민주당에 계셨고 우리 정호택 의원님도 계셨고 저 민주당 혼재영 의원님도 계셨고 사실 지역의 어떤 중심이 되는 특히 뭐 지금도 박덕흠 의원이나 이중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중진 의원들이지만 사실 지역에 활동하는 중심이 되는 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청주 지역 4군데 물론 초선 의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충북의 존재감이 예전만이 못하다라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이고 언론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충북 출신지 중앙국제의 고위직이 있느냐, 청와대나 장차관급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알기로는 청와대 비서관 1명 있고 없거든요. 또 지역인재에서 언론에서는 충북 홀대노라고 한참 또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또 도민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당에서 초선 의원들이니까 지역의 어떤 정치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고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역이 여야가 공약 1호로 나온 게 청주공항의 문제예요.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 청주공항 문제가 충북 발전의 시작과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되면은
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활주로 연장도 있지만 활주로 신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이 여야 공약 1호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걸 아쉬운 보더라도 부분이다. 우리 충북 지역이 예전과 같지 않고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그게 꼭 초선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했지만 예. 어차피 청정호황이라는 것은 충북 전체를 견인하는 것도 있지만 청주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 부분이 맞죠. 아쉬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는 8분의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맞죠. 물론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인 이모선 의원들도 계시지만 예. 박덕흠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또 우리 지역에 한 분이 누구예요? 엄태영 의원님 예, 제천단장.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협업을 한다면은 초선이라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금방 사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초선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예. 전국의 분위기가 각 지역의 어떤 정책들 뭐 지금 청중왕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 우리들이 있지요. 예. 이거를 챙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초선이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은 이제 내란을 얼른 정리해야 되는 이 불법 계엄에서 예. 여전히 그 뭐 감옥에서도 그렇고 수사도 안 받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 국민들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이제 특검이 조금씩 나오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나는 말렸다라고 하다가 이제 다 나오고 방조범이 아니라 이게 주범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 빨리 이제 특검으로 이 내란 정리가 돼야만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내란도 정리해야 되고 예. 경제도 잘 해야 되고 이게 외부 이게 관세 뭐 트럼프였던 장벽도 넘어가야 되고 이게 그렇죠. 너무 예. 정신이 없어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체가 이게 힘을 한꺼번에 실어야 되는 너무 큰 파도에 맞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문제를 얘기하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해봤지만 예. 잘못하면 야 니네 지역만 챙기냐 이런 소리 듣게 되고 그럴 경우는 좀 그렇군요. 없다. 아하. 다만 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하겠죠. 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마냥 그냥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려고 그 정권을 잡은 정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데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리면요. 예. 내란이고 정쟁으로 돼 있어서 지금 지역을 못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내년도 정부 예산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정부에서 80조인가 얼마 들여서 빚을 내 가지고 역대 최대 예산을 짰어요. 그 예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현안들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지역은 뭐 지금 내란으로 정쟁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안 만듭니까? 예산은 다 짜졌어요. 근데 예전과 같지 않게 중요한 우리 지역을 발전이라든지 도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견인될 수 있는 사항들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대법원에 보면은 저도 정부에서 일해봤었고 세번의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지만 인사를 할 때는 지역 안배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근데 요번에서 우리 충북이 사실은 많은 그 고위공직자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빠졌다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운 거는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이장섭 위원장님, 점잖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곳곳에 송곳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서 위원장님 오늘 방패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사회자로서도 굉장히 오늘 균형감 있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기대하실 만한 게 오늘 두 분의 시그니처 엔딩이 파이팅 넘치는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계를 저쪽 지방선거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갑니다. 미리 보는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입니다. 전략들 한참 짜고 계실 거고 일정 부분은 뭐 결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찾을 것도 있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민심이 지금의 민심일 테고 큰 변화의 바람이나 어떤 이슈가 없는 한 내년 지선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선생님, 먼저 하시죠. 예. 사실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내부적으로는 대선의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자라는 하나의 과제. 예.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는 빨리 국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 혁신하자, 장악하자는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우리 엄태영 도당위원장이 저를 이어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태영 위원장께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항에 말씀을 하시면서 조속한 수습 단계를 하자. 예.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자라는 아하. 자강 분위기가 굉장히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엄태영 의원이 항상 지금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반성을 하자.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엄태영 위원장이 와서 보통 도당 조직하면 한 100여 명이거든요. 예. 제가 왔을 때 생활 정치, 뭐 당원 중심 정치, 혁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500명의 당직자를 임명을 했거든요. 엄태영 의원이 와서는 1144명이라는 메머드 당직자를 아이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돈 들었네. 예. 우리 조직을 자강을 하자라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뭐 민주당의 권리당원, 예.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 했을 때 권리당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 당원 배가 운동을 하자. 아하. 특히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논의했지만 청주 지역에는 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다 예, 그렇죠. 보니까 청주 지역 네 군데에 대해서 혁신을 하자라고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조직도 탄탄하게 하고 예.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예. 주민과 관련된 일자리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 아젠다도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민하고 소통하자, 맞습니다. 토론도 하고 홍보도 해가지고 예. 하자 그래서 성찰하자, 또 혁신하자, 또 자강이라는 표현을 썼죠. 조직도 만들자. 스스로 강해지자. 예, 그래서 예.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간 통합 정치를 하자는 게 지금 우리 국민의당 엄태영 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이 오셔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많은 당원들이 예.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네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그 민주당 같은 경우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활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 8월 말부로 그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해야만 내년도 경선에 예.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당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가 아니라 2배를 넘는 당원이 그 동안에 그러니까 당의 세력이 민주당의 충북도 내의 세력이 2배가 됐다 이렇게 아하. 보시면 돼요. 그러시군요. 예. 출마 예정자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입당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말하자면 1년 농사일 텐데 예. 든든하죠. 이게 아하. 곳간에 곡식이 그득 들어 있는 것이고 예. 예. 이제 일반 그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겠는가, 일조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군요. 전략이라든지 정책들을 통해서 예. 도당이 뭐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도지사고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도전자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주춤주춤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도전자 입장이기 전체.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 구도가 막 형성이 되고 정책적으로나 뭐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거를 몸소 느낍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저도 이제 상황에 막 끌려갈 만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앞서서 해서. 좀 끌고 가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예,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했던 정치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활력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도당은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뭐 이제
그 어떤 일반적 그 사무 절차라든지 예. 어떤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분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 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탄창에 탄환을 주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계속 그 행복 탄환을 지금 장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전문가들, 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전 포인트들 잘 짚던데 내년 지방선거가 뭐 한 선거가 아니라 도지사서부터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굉장히 여러 가지 선거가 많잖아요. 두 분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내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주목하시는지 있다면 이유는 뭔지 한 가지씩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서 위원장님. 저는 이제 지방 총선이다, 대선이다, 지방선거라 그러면 지방 권력의 재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예. 내년은 특수한 상황 같아요. 사실은 내년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과를 정치적으로 결산하는 1년 평가를 결산하는 선거에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극한의 대결, 극한의 분열. 어떤 교수가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회라든지 어떤 국가가 사실은 폭망하는 그 기준이 극심한 정치 갈등, 극심한 분열, 예. 극심한 포퓰리즘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 불안감, 예. 그죠? 대미 외교라든지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대북 핵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 굉장히 불안하고 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사실은 경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생 쿠폰을 포함해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최저임금 논의 등을 하면서 예. 어떤 노사 간 갈등이 또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고용불안.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현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4달 정도가 됐나요? 3번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6월 27일 날은 대출을 대폭 규제 강화해서 예. 뭐 대출은 이제 주담대는 6억밖에 안 돼. 또 9월 7일 날에는 공급 대책을 해서 뭐 2030년까지 130만 가구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급할 수 있는 거를 규제를 하는 많은 또 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제. 예. 그다음에 또 뭐 주담대 강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 2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외교안보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도 지방선거는 1년 성과의 평가를 하는 그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민주당이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라는 그렇게 전망이시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우리 이 프로그램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추석 민심에서 우리 서승우 위원장께서 예. 내년 선거에 나올 건가 아니면 다음 총선에 나올 건가 이런 이야기가 민심에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네. 총선에 나가실 것 같아요. 답이 나왔어요? 내년 지방선거는 아니고 다음 총선이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선거는요. 예. 지방에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하는 선거죠. 이게 정치적인 그거를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피해가려고 해도 중앙 정치의 문제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영향을 주죠. 많이 주는데 예. 그래도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역 정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히고 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중앙의 어떤 정쟁을 끌어들여 가지고 뭐 정쟁에서 저희가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내란 정당 심판이라는 명확한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1년 이제 출범한 지 1년 막 출발하려는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 내지는 심판 이 구도로 싸운다. 당연히 내란 심판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끌어들이면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경쟁 구도를. 예. 지방 정치, 지방 선거는 지방에 맞는 포인트를 줘야 된다. 일부러라도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좀 풀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조금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내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또 김영한 도지사가 재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도정을 이끌어도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도 또 지지를 받는가라는 부분들이 어쩌면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반성들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래요. 여야를 예. 떠나서 예. 지역의 발전 화두들, 지역의 현안들이 지역의 주요 슬로건으로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누구가 잘못했다, 돈봉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이 뉴스의 중심에 서면 안 되죠. 과거 언젠가에 뭐 방사능 가속기가 됐던 청주공항이 됐던 예. 뭐 오송역이 됐던 이게 지역의 현안들이 지역 뉴스의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 1순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되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 청주가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지방선거마저도 중앙의 어떤 그 정쟁 이슈들을 가지고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지방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의 생각은 아니다. 총선에서는 충분히 저도 억셉합니다. 그건 뭐 가능한 일이죠. 예. 지방선거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승우 전 위원장께서는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이장섭 전 예. 위원장님께서 제 정치 가이드를 하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점 제가 아까 우리 도당에서도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당 위원장 할 때도 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주민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지역과 관련된 정책 아젠다를 만들고 그걸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지만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1년 평가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견제의 군영 심리도 많거든요. 지금 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행정도 장악을 했고 입법은 뭐 또 3분의 2 가까이 또 장악을 했고 돼 있고. 예. 지금 뭐 사법부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대법원 수를 14명에서 12명을 늘려서 26명? 예. 예전에는 뭐 100명까지 늘린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저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많이 보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베네수엘라가 12명을 늘렸어요. 대법관 수를. 그리고 차베스가 나가기 전까지 4, 5만 건의 그 판결이 있었는데 한 건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법관은 6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된다면은 아니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을 지금 정부가 임명을 해요. 이분들이 임기가 6년이야. 예. 더군다나 그 대법원장 나가라. 또 하나는 아니 무슨 대법원장에 우리 3심제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만 3심도 문제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갖고 헌법에서 4심제를 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아까 지방 권력의 재편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재편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 행정, 사법, 검찰, 감사 다 넘어가고 지방 권력마저 이건 안 되겠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정치를 잘한다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 발전의 정치, 국가 미래를 위한 정치를 잘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1년간 평가에도 관심이 있을 거다. 도민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볼 거다. 그런 부분이시네요. 도민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들이 그렇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확인해야 되겠는데 대법관 22명을 현 정부가 현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그 경박한 이해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헌법상 내지는 우리 그 제도상 누군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22명은 각 추천 주체가 있죠. 국회의장도 추천할 수 있겠고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도 있겠고 각 추천해서 이분들이 올린 것을 형식적 절차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치 26명 중에 22명을 다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을 해서 니네
원하는 사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민주주의 이 정석 시스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좀 조심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주제는 오늘 번외 제가 주제이기 보니까 때문에 우리 이장섭 전 도당회장님이 국회의원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아니 공천도 비명행사란 말이 있고 저희도 정치에 있었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되는 분들 추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똑같이 됩니까? 그리고 방송법에서 개정을 하면서 왜 그렇게 논란이 있겠어요? 왜 이사 추천에 대해서 그렇게 했대? 원리 원칙적으로 된다면 맞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민주당이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민주적 기반에 대해서 법적 절차라든지 그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만 한 말씀만.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장섭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라는 얘기 굉장히들 많이 하셨잖아요. 비이재명계파에 계신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직접 당사자 말을 다 못하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시간도 지났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예, 상황에 대한 이해도 아니, 좀, 예.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뭐 네. 도민들께서 하시는 질문 얘기지만 합직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그랬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는 좀 바뀌지 않을까? 어떨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셔서요. 위원장님께서 좀.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게 상황이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권을 잡아야 되는 이 포괄적인 윤석열 정부를 중지시켜야 되는 이런 절박성이 이 저희 당 당원들 또 구성원들 지지자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소위 전투력이 강한 어떤 국회의원을 원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겠죠. 이제 그 속에서 제가 그 부분에 충족할 수 없는 지점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예, 그런 이제 저의 한계를 좀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완성을 하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소위 여당이 됐죠. 전투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력자 내지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 대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어떤 행정 포함해서 모든 정치 커리어가 풍부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여당은 뭐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인데 전투력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총선 때 가졌던 핸디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바뀔 것이다.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당원을 만나봐도 그렇고 뭐 이제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시군요. 저도 사람이니까 걱정이 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그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르겠구나 내년 지방선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뚜껑 열면 진짜 이 위원장님 바람대로 가게 될지 뭐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서 위원장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판에서 출연했던 여러 보수 성향의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는 후보를 올리지 않는, 공천에서 좀 배제하는 뭐 이런 성향이 있었다고 전언이 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김영환 도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법 리스크에 지금 당면한 분들이어서 빠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정당은 당원 당규가 있거든요. 당원 당규 14조에 보면은 뇌물이나 아니면 뭐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관련되면은 공천에 배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도지사께서 직접 제가 아까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여론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천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공천의 판단 기준은 사실은 법적인 그 결과나 절차 그 중간에 나오는 것뿐만 있지만 또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 돈은 예. 도민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겠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전까지도 그랬지만 당원 당규에 따른 원칙, 예.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사법 절차, 사법 결과에 대한 어느 과정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공간 내에서 많이 존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데 역시 예. 지역 발전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낼 겁니다. 힘 있는 후보.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보시죠. 뭐 지금 특정인을 갖고 이렇게 공천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공천을 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면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재선위원회는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한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뭐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 대한 기여도도 봐야 되겠고 그분의 당선 가능성도 봐야 되겠고 그분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예. 부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겠고 그걸 저희는 국민의힘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 혁신 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속된 말로 공천 룰을 정하는 위원회도 가동되고 있고요.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도 가동되고 있고 조만간에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될 겁니다. 거기에 예.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가 공천에서 배제가 돼야 서승우 전 위원장님께서 좀 유리해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아니, 좀 틈바구니가 아니 있어야 우리 들어가실 거 이장섭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그러시네요. 저는 총선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관계없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하, 지금은 예. 그런 부분에 봐야 되지 특정인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빠른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국 정치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그렇고 지방 정치도 그렇고 주민들께서 정치 혐오, 정치 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정치도 신뢰를 회복할 만한 그런 필요가 좀 있는 시점인데 정치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번 이 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정치판을 보면서 예.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국민들 여야를 떠나서 그런 것 같아. 다들 자기 편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 도드라지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미국의 트럼프 정권을 봐도 그렇죠. 이게 마가라 그러죠. 이제 자기 편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나오고 동맹 다 무시하고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일본도 비슷하죠.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편의 강성 지지, 자기 당의 강성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제가 또 상대당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장동혁 대표, 국힘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면회 갔었죠. 면회를 갔습니다. 지금 내란 윤핵에 인해서 이게 어쩌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힘이 보수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수적인 국민들도 생각할 때인데 과거로의 회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자기 편만을 보고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정치다. 우리 당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이렇게 가면 상대를 봐야 내가 주장하는 부분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소위 이야기하는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 너무 자기 강성 지지층을 갖고 가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국민들도 진보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충돌하고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한 사람 책임도 지고 앞으로는 좀
상대편을 보고 상대편 지지자들을 보면서 하는 정치를 조금은 더 보탰으면 좋겠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어떤 정치 피로도 정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 의원님 어떤 방안이 저도 만에 제가 제 생각하고 공감이 많이 돼요. 같아요? 네. 오, 사실은 예. 정치 혐오라는 게 예. 피로감이라는 게 사실은 공감,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예, 자기 예. 진영 논리에 따라서 우리 편, 내 편 갈라서 그렇지. 극단의 대결로 치닫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극심한 정치 분열, 예. 극심한 사회 분열. 아까 뭐 포퓰리즘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 혐오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검찰 개혁이다, 사법 개혁이다, 내란이다 이런 걸 따지면서 민생이 실종됐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또 하나는 그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관심 있게 보지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20여 차례에 대해서 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그랬어. 근데 결국은 뭐야? 청년들한테 그럼 대출을 다 먹어주면 우린 돈도 없는데 집 사지 말라는 얘기야? 뭐 이런 예.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쟁을 할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 실질적인 실용 정치도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 실용 정치도 강화돼야 되고 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정치도 강화돼야 되는 거고 지역에 이슈가 있을 때는 아까 청주공항이 됐던 여러 네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가는 상생 정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러시군요. 예. 우리 지역 차원에서라도 그래도 지금 그 정치 피로가 그다음에 혐오에 쌓여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정치를 한번 믿어볼까? 근데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주민들이 욕을 해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송구하고 우리 또 이장섭 전 위원장님도 같이 생각한다니까 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시군요. 점잖게 서로가 공격도 하고 방어도 때로는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생각이 같은 오늘 방송을 많은 특히 지역 정치인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특히 마지막 요 말씀을 좀 많이들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시간은 평소 우리 리얼토크 한판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경청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마지막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좋았고 오랜만에 우리 서승호 위원장하고 토론을 하게 돼서 더 의미도 있었고요. 이게 정치가 좀 뭐 공격하더라도 또 이렇게 환하게 서로 웃고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의원님. 예. 사실 토론을 하면서 예. 뭐 정쟁도 하고 정치에 대한 피로감, 혐오감 같은 것도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우리 생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정당인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어떤 정쟁이냐 이념에 대한 정치보다는 우리 지역적으로 왔을 때는 진짜 상식과 실용과 주민들이 일상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예. 제가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분명히 반성도 하면서 혁신과 자강을 통해서 도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 도민의 신뢰도 회복하고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도당의 이 방향에 맞춰서 제가 먼저 도민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맙습니다. 토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종 시간이 되시면은 귀한 말씀 좀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가 특히 지역 정치가 좀 더 나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리얼토크 한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 함께 리얼토크 한판!